안녕하세요. 프루팅에서 주간 매거진이라는 코너를 운영하게 된 이상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주간 매거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운영될 예정이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아니면 인물에 대한 소개, 혹은 기업에 대한 소개, 또는 매크로 지식에 대한 소개 등등 다양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주간 매거진에서 제일 처음 소개해드릴 인물로는 린 알덴이 있습니다. 다음에 하면은 린 알덴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린 알덴은 87년생, 우리 나이로 38살로 굉장히 젊은 투자가입니다. 특히 거시경제 쪽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리날덴 인베스트먼트 스트래러지라는 투자 전략 연구 서비스를 설립하여서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기금속 등에 대한 다양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학자이기도 했고 공우주, 방위 산업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그녀의 경력이 거시경제에 대한 그녀만의 뷰를 탄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리날드는 젊은 투자자답게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팟캐스트나 컨퍼런스에서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공유하곤 합니다. 자, 이것은 2024년 7월 최근 리날덴이 뉴스레터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매크로 투자의 시간 프레임이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생각하면 보통 단기 트레이닝을 생각합니다. 단기 트레이딩의 시계열은 굉장히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하루나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와는 달리 매크로 투자에서의 시간 프레임은 굉장히 깁니다. 보통은 두 가지의 시간 프레임을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중기 시간 프레임과 장기 시간 프레임이 있습니다. 중기 시간 프레임은 1년 8개월이고 장기로는 5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투자의 시간 프레임보다 훨씬 긴 시간이죠. 매크로는 투자를 굉장히 장기적인 뷰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선철 대표도 자주 하였던 말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가격이 오르내림을 맞출 수 없다. 하지만 장기적인 이것은 그 이전의 것들이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8개월인 중기 프레임과 5년 이상인 장기 프레임 중에서도 리날덴은 5년 이상인 장기 프레임을 좀 더 중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매크로 투자를 공부를 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매크로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장기적인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움직임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요소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각을 길러야 된다는 것을 조금 주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재는 물가 상승률이 이전에 코로나 때 비해서 조금 꺾여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가가 이렇게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CPI 지수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했고 이게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2%대로 이제 내려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대로 인플레이션이 잠잠하게 잘 안정될 것이라고 안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항상 웨이브로 올 것이다. 웨이브란 우리가 파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한번 왔다가 한번 꺾였고 지금 잠잠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은 린 알덴도 비슷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린 알덴은 2023년 2월 인플레이션이라는 뉴스레터를 발간하였습니다. 픽싱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 때처럼 물가 상승률이 2% 아랫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높은 수준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지난 10년간 코로나 기간을 포함하면 인플레이션이 평균 2%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난 100년간과 비교하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00년간 인플레이션 평균은 3%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 이상인 그때가 정상이지 지난 2% 이하였던 코로나 때가 정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고착화는 과연 어떨 때 올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합니다. 보통 인플레이션이란 것은 사람들의 기대를 먹고 계속 자라게 됩니다. 앞으로 물가가 상승할 거다. 그럼 물가를 계속 사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연준에 대한 신뢰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잠재울 수 있을 거라는 신뢰가 떨어질 때 인플레이션은 더 날뛰게 됩니다. 자, 임금이 오르게 되면 그것이 생산하는 요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고, 또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도 더 높은 생활비를 필요하기 때문에 임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순환적인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게 되고 사회도 굉장히 불안한 형태를 띠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여러 가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고착화와 관련하여 2023년 2월 리날덴이 구독자들에게 보냈던 뉴스레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을 보면 그러나 결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인플레이션이란 게 때때로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 1940년대의 2차 세계대전이나 1970년대의 어떤 중동전쟁, 이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수요 급증이나 공급 문제라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 전문가들과 리날덴의 뷰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 시장 전문가들은 1940년대나 그리고 70년대 코로나 때 인플레이션이 단지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일어난 가격의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1940년대의 경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파괴나 아니면 전쟁 중에 어떤 특정한 물품들의 경우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든지, 혹은 1970년대의 경우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 쇼크나 또 공급망 불안, 수요 공급의 일시적인 충격이라고 분석가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날덴은 그때 일어났던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수요 공급의 차질이 아니라 다른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이나 70년대 석유파동, 코로나 때 발생한 것은 통화의 증가, 여기서 통화라는 것은 광의의 통화 M2를 얘기하는 겁니다. M2의 증가로 나온 인플레이션이라고 리날덴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등으로 인한 재정 지출의 증가나 전쟁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니면 70년대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를 위한 은행 대출 증가, 은행 대출이 증가하게 되면 이것도 M2의 증가로 이어지니까 재정 지출의 증가나 은행 대출의 증가로 인한 통화의 증가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불렀다고 리날덴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리날덴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차트입니다. 파란색은 미국 M2의 통화 증감률입니다. 주황색 같은 경우는 CPI 증감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파란색을 따라서 주황색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M2의 증가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날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차트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1930년대와 60년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율입니다. 60년대에서 2000년대 미국의 변화율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차트의 모양입니다. 차트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차트가 이런 식으로 파동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란 한 번 딱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웨이브, 이전에 말씀드렸던 파동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트를 보고 지금의 상황에 조금 빗대어 보면 지금은 한번 파도가 온 다음에 잠잠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파도 형식으로 오는 인플레이션의 모양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리날덴이 이야기한 대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어 계속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알아봅시다. 직관적인 비교를 위해 물품의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1913년대와 2013년대의 석유와 금 가격을, 달러 가격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둘 차이는 이제 100년이 지난 겁니다. 100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3%대로 계속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13년도에는 석유 1배럴당 0.95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가 안 되는 돈으로 석유 1배럴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1923년도에는 무려 79달러가 있어야 석유
1배럴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달러의 가격이 하락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금으로 석유를 살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913년도에 만약에 금 1온스가 있었다면 석유 22배럴을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2023년에도 금 온스로 석유 24배럴 정도를 살 수 있었습니다. 금의 경우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석유를 살 수 있는 양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달러로 가지고 석유를 살 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명목 화폐는 통화 가치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시된 화면에서 달러의 경우 거의 100년에 걸쳐 연 4.5% 정도의 가치가 하락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가격 인플레이션의 대부분은 결국 리날덴이 말한 대로 화폐가 더 많이 생산됨에 따른 통화 구매력 하락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업이나 가치 하락으로부터 도피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선호했습니다. 에너지 기업이나 혹은 금, 비트코인, 계속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헬스케어, 은행 주식, 혹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 신흥시장을 리날덴은 주목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2024년 7월 리날덴이 낸 가장 최신의 뉴스레터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자, 그럼 포트폴리오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40년간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주식, 채권 6대4 포트폴리오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쏠쏠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통화의 가치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하락을 할 수 있고 또 구조적인 문제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나 원자재 상품 관련 주식과 금을 조합하여서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상승으로부터 포트폴리오를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리날덴이 쓴 브로큰 머니라는 책입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번역되어서 나오는 것은 없고 원서로만 이제 팔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리날덴의 거시경제에 대한 뷰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간 매거진 첫 번째로 린 알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좀 더 유익한 내용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매거진 이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